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과 합참 의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자, 시한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연장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다음 달 실무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결렬됐던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소미아가 연장을 안 하면 이제 22일, 24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시점이 좀 묘하게 미국의 국방 수뇌부들이 다 한국을 찾으면서 요새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해라 이렇게. 근데 우리 정부는 일단 그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온 것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생각이죠. 예. 근데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연례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군사위원회 회의 그리고 이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 것인데 공교롭게도 현재 한미 간의 이 국방과 관련된 문제들이 매우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소미아 같은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래도 좀 재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8월 23일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후에 아직까지 변화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소미아를 왜 이렇게 그럼 미국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소미아 이전에도 이제 한일 간에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미국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의 티사였나요? 네네. 이게 3자 정보 공유 협정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지소미아가 실제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제 티사라는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냥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HD TV를 보다가 흑백 TV 보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8월 23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것이 이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동북아 안보 협력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인데 특히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제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장치가 지소미아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질 경우에 협력이 저하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미국이 원한다면 지금 문제가 우리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측에도 어느 정도 수출 규제를 철회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런 압박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선상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수출 규제를 풀면은 지소미아를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소미아 문제는 그 수출 규제 문제는 그 대법원 판결 징용국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징용국 문제를 해결하면은 수출 문제를 풀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합이 안 맞는 구조로 논리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풀리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안 풀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한테만 지소미아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무역 문제와 다르게 미국에서 최대의 관심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규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동북아의 전반적인 이 안보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 박사도 많이 그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국만 따로 동북아의 안보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만 따로 있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면 꼭 같이 이렇게 붙어 이야기를 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막 이 사람들
저는 늘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은 동북아의 안보 시스템 구조 속에 일본하고 한국은 같이 연동돼서 가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는데 이것들이 확 무너지게 되면 동북아에서 굉장히 축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살리려면은 한국이 일단 시작한 거니까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의 그렇죠.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테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러를 만들려고 일본도 테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지금 그거를 그 징용국 대부분 합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입장을 다른 입장을 내놔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양보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위에 쌓여 있는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거는 다른 입장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해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연결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소미아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짧게 한 번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표현이 지소미아를 미국이 연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게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HDTV를 보다가 흑백TV 보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오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에?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과 일본 계속 연결해서 미국이 말하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끼어라 이런 말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독자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내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라는 것은 이제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엮어서 이러한 협력이 계속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중요한데요. 지금 한일 간에는 이제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군사적 협력 분야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소미아마저도 없어질 경우 추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배 연구원장님께서는 이게 참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증용공 문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나왔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떠한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제 뭐 우리와는 이제 대법원 구성 체계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마지막으로 이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재고를 요구하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이 부분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 얽혀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도자 모두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만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문제가 단순히 지소미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한미 간에 더 이상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는 뭐 오후 1시 정도의 공동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방위비입니다. 방위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방위비가 한 1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가까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여러 조항들이 아주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것이 100% 미국이 다 100% 6조를 다 관철시키려 같지는 않다는 생각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조금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올렸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좀 요구하고 그것을 대해서는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가 지소미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가 이게 만약에 미국의 사실 압박이라고 이제 우정은이 충고 같은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와가지고 에스퍼도 그렇고 밀러도 그렇고 미리도 그렇고 이게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은 방위비 분담 문제도 그렇고 이 주한 미군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망가뜨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압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군의 최고 고위급 산 사람들이 군의 시스템, 한국과 미국 동맹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어려워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우리 대통령께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압박이라고 보기보다 우선 이게 우정 어린 충고 정도로 보는 게 저는 좋다. 그러면 지소미아가 풀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도 술술 풀린다는 네, 말씀이죠. 그리고 지소미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치 종료가 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방위비 협상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또 주한 미군에 대한 그 감축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으로서는 대한민국 안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문제나 여러 가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갖는 경제적인 또 여파까지 생각한다면 꽤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예. 지소미아가 이렇게 되면 방위부 문제, 주한 미군 문제까지 다 연동돼서 굉장히 어려운 미국과의 관계가 될 것이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고한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군 당국자들이 우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바라봐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을 때 이 문제가 한미일 동맹 문제도 물론 있지만 한미 관계에 있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도 역시나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방위비와 관련해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50억 불이라는 숫자가 어떤 뭐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서 일단 나온 숫자고 예. 지금 관료들은 이제 그 숫자에 어떻게 말하면 좀 짜맞추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약 1조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1조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부담을 하던 이제 SMA 틀 내에서 뭐 군사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군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5배가 이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협상팀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계산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이냐? 그럼 틀 자체를 아주 바꿔야 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또 이제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자체도 건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굉장히 커지고 예. 우리는 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협상팀도 아마 50억 달러를 뭐 다 받을 생각은 전혀 안 하겠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트럼프를 만족시키겠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로서는 기존에 협상을 해오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기존의 협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상이 계속해서 좀 어렵지만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올해 12월 안에 협상이 안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3월 정도에 끝났는데 12월에 끝나지 않으면 이제 한 2달 정도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운용에 관한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는데 먼저 쓰고. 네네. 근데 이제 2달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협정문을 보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합의할 경우 올해 협정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 미국이 합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가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북핵 협상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 훈련도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북한 측에서도 바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안보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뭐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의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보면 언론에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잘 조율이 안 된 맛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하겠다 그랬고, 미국은 하겠다 그랬고, 한국은 좀 유예하겠다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부분이냐. 그것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굉장히 세게 미국에 대해서 그 비난을 퍼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였죠. 어쨌든 북한의 그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으로 나와서 강하게 거기서 비판이 있었고 바로 그
비슷한 시간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취지가 뭐냐면은 지금 외교적 협상 국면에 있으니까는 외교력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조정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건 강화도 시킬 수 있고 약화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더 강하게 해가지고라도 압박할 수 있고 협치 분위기가 좋아지면 조금 더 이제 약하게 해서라도 그것을 저도 외교력을 실어주겠다라는 게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 나니까는 김영철은 사실은 요새 김영철 아태 위원장이 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통전부장도 물러나게 되고 아태 위원장은 사실 통전부 산하에 있는 외곽 단체인데 그거 위원장 명의로 지금 나와서 밖에 이야기 못하는 예전에 부위원장 명의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좀 그러면서 이제 본인 공개인 것처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에스퍼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재미난 이야기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공정연합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히 손떼거나 연구 중단할 거로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슬쩍 또 그 북한식이거든요. 세기를 박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유예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걸 팍 잡아가지고는 완전히 세기를 박는 게 북한식의 협상 방식인데 그렇게 일단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조정하고 있다. 명분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지금 실무회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연합훈련 때문에 안 나오겠다고 계속 그랬다가 10월 달에 한 번 나오고 또 이제 그거 시비가 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유예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끊임없이 북한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하는 거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게 돌아가게끔 차곡차곡 면목을 쌓아놓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지금 협상을 이 북한과 핵 협상에 있어서 관리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오늘 이 연합훈련과 관련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까요? 지난해 보면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같은 시기에 이렇게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연합훈련을 한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했는데 서로 통신은 이렇게 지역도 다르고 시기는 같이 같은 시간에 비행기를 띄웠는데 지역을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서부부에 있고 남부에서 하고 이렇게 띄워서 서로 교신은 같이 해서 이렇게 군사 작전에 맞는 그 서로 교통은 같이 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명문 실질적으로는 따로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게 다르게 그 발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합훈련이 아닌 것처럼 했던 건데 지난번에 아마 그런 식으로 올해도 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그 올해 안에 미국이 새로운 세법을 가지고 나오라 그때 지난 4월에부터 계속 주장한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 말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사실 봤을 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급할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오라 계속 최근까지도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 북한이 원하는 해결책과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어제 김명길 대사가 내놓은 성명서를 보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제 제재 완화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였죠? 금강산 관광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설치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같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이제 북한이 이제 협상을 뭐 끌려고 생각하면 이제 북한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것이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에 있었던 미북 간의 이제 협상에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비핵화, 특히 이제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 제재 완화는 그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다만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먼저 제안했는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 부분에 이제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 어제 이제 김병길 대사의 발언은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먼저 이 제재 완화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와야만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이 협상이 또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사용을 한 것이지 이것이 꼭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는 보장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의 어떠한 협상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도 뭐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뭐 스티븐 비건 대표가 12월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북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저 정황을 보면 미군이 직접적으로 그 북한에다 김명길한테나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이제 김명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야기할 거면 직접 이야기하지 왜 또 삼자를 맞습니다. 통해서 예. 하느냐. 그것도는 이해가 안 가고 의심스럽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하기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좀 스웨덴 당국에서 아마 그걸 초청을 하고 초청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구두로든 해서 일단 미국 측에서는 스톡홀름에 다시금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누차 밝힌 바가 있어서 미국은 오기로 했으니까 북한 너네들도 와라. 그러니까 미국은 저 대화할 의향이 있는 걸 예. 내가 확인했다. 중간에서 스웨덴 당국에서 그렇게 초청하면서 북한한테 이야기하는 한 것 아닌가. 그럼 그거를 미국이 이제 제안을 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김명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스웨덴 당국에서 아마 초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흥정을 붙이고 중매하게 될 때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사람도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 마음이 있죠.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뭐 그렇게 했는 것 아닌가라는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의향이 정확하게 서로가 전달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나라가 다시 이렇게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는 올해 안에 만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논리적 구조상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아요. 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이제 우정엽 박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일단은 큰 그림이라도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최종 골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움직이겠다. 특히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안 움직이겠다. 그러나 뭐 너네들이 말하는 그 새로운 미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관계 차원에서 종전 선언이든 연락사무소 문제는 뭐 어쨌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안중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제재 해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게 적대 정책의 핵심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물려내라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해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이 협상이 지금 쳇바퀴듯이 미국과 북한 간에도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것도 쉽지 않다. 만약 지금 김명길 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이 적대시 정책에 대한 다시금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나설 의향이 없다라고 했는 것이 진실이라면 예. 만나기는 어려운 구조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금강산 그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글을 강한 어조로 썼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제 우리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하고 현정은 회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오늘 그렇게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너네 빠져라, 남측 빠져라, 우리가 알아서 철거할게. 우리가 계속 말했는데 너네 아무 반응이 없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이제 11일에 이미 우리에게 이제 통보를 했다는 예.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제 현정훈 회장과 만난 부분에서 무언가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것처럼 하니까 예. 아마도 이제 북한 측에서는 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모든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유엔 제재 때문에 협력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부분이 가능할 남북 경제 협력에서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유엔 제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고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이런 것들을 못하냐라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예. 더 이상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적어진 상황에서는 북한은 그러면은 더 이상 한국 정부에 기댈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국을 더 압박하고 만약에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발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가 말하는 이야기가 북측에게 어떤 설득력을 갖기는 현재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좀 강한 수위의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뭐 한일 그리고 북미 관계도 꽉 막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남북 관계도 굉장히 꽉 막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위 높은 발언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1일 날 북측의 통지를 받고도 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았을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통일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제 창의적 해법을 자꾸 이제 북한 측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현정은 회장을 만나는 거 그리고 또 김명철 장관이 또 미국 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과정에 있으니 일단 이게 북한 좀 기다려라라고 이제 뭐 계속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딱 자른 거죠. 북한에서는. 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강산을 남북한이 공동자산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문장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1호 지시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1호 지시였어요. 1호 지시는 못 바꿔요. 그걸 누가 바꿉니까? 그건 뭐 지금까지 저 김정은 위원장이 그게 정책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뒤로 물린 적은 없었어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기에 대한 해법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측이 자의적으로 남측 시설을 철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도 무방한 겁니까? 무방 안 하죠. 그건 우리 대한민국 재산이고 사실 원래 그 현대아산과 그쪽에 아태평화이었어요. 아태평화가 계약을 할 때 우리 자산에 대한 그 소유권을 다 인정받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가 저기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저희 북한에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남측 너희들 뜯어가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뜯어간 건 당신네들 잘못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우리도 사업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50년간 독점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끊임없이 그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교적 대응 차원에서라도 아니 이 금강산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50년 독점 계약을 해서 했는 건데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국제사회에 알려서 북한이 이런 그 국가 간의 그 계약 체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기해서 불안정한가도 이야기를 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금감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 말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금감산 문제는 남북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대응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일단 우리 입장을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또 북한의 입장이 궁금해지는데 간단하게 예상 좀 해볼까요? 북한은 이미 11일에 최후 통첩을 했다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또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조선중앙통신이나 선전 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한 비난을 계속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